자, 교재 99페이지 감귤에서 보험금 봐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우리 감귤은 보장하는 게, 나 그럼 각각의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보장하는 걸로 해서 보험금 다 산출할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보통 약관에 과실, 손해보장, 보험금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 추가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계약에 딸린 추가보장, 즉,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상해, 저 동상해, 자, 이게 걔가 겨울동상해 그 말이라고 그랬죠? 동상해, 과실손해, 과실손해보장, 보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있겠잖아요.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각각의 이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먼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자, 우리가 나중에 평년 수확량 쪽을 가보면 평년 수확량 산출식이 감귤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 수확량이 없어. 결론을 말해서 감귤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집에 전체 수확량이 얼마 나왔다 이걸 몰라. 즉 감귤은 그때그때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각각의 손해액을 바로 산출해서 줘버려. 우리 집에 우리 전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피해라 얼만큼 났느니 손해 난 만큼을 바로 보상해줘버리는 방식이야. 감귤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평년 수확량 산출에 있어서 우리 집에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그러면 봐보시니까 먼저 여기 첫 번째 과실손해보장 주계약이잖아요.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봤더니 거기는 보험금은 바로 여기에 보험금은 즉 손해액에서 바로 뭘 빼버려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 그럼 이제 각각 손해액을 빼는 공식 찾아야 되고 자기 부담금 구하는 공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씩 먼저 자기 부담금 구하는 공식 제일 쉬우니까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보험 가입금액 설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계약할 때 당시에 자기 부담 비율 있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이게 바로 자기 부담금이야. 그러면 손해액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 감귤 피해 봤는데 피해 조사 해봤더니 우리 집에 손해가 이만큼 났어. 그러면 손해액은 바로 뭐에다가 피해율을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액만큼 즉 외초에다 뭐에다가 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뭐를 바로 곱해버리면 돼요? 피해율을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사실은 이것은 우리하고 저기하고 똑같아. 공식은 이거하고 똑같아. 즉 가피자도 똑같아. 즉 보험금은 우리 그거야 방금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하고 똑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지금 이렇게 쓸 뿐이야. 하시면 봐봐. 보험 가입금액 피해율 얘가 바로 뭐가 나왔다고요? 손해액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뭐 자기 부담 비율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 부담금. 이걸 푸는 거야. 풀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더라. 이 공식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동상회 때 자기 부담 비율이 별도로 또 나눠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계약에서 다 소화시키지 못한 자기 부담금은 동상회 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동상회 때 우리가 나머지를 갖다가 자기 부담금을 갖다가 그때 또 우리가 소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또 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감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피해를 빼야 되잖아요. 이 피해율 조사를 갖다가 뭐 우리 집에 전체 가서 표본지를 선택해가지고 그 감귤을 갖다가 전부 따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 개수 세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귤은 여러분이 이미 이 과목에서 정리를 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때 이제 조사가 나가잖아요. 조사 방법이 두 가지야. 예를 들자면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조사해. 수학기 이전 조사. 그럼 수학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감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눈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차가 피해 얼마 일어났네? 해서 그때 바로 차가 피해. 즉 차가 피해 100% 난 애기만 100% 피해 발생한 과실만 개수세. 그리고 떨어진 애들 여기에다가 낙과 피해. 즉 낙과도
얘도 100%. 이때는 무조건 아직 수학기 이전이니까 다 피해가 100%겠죠. 그래가지고 그 개수하고 표본주로 진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수학기 이전 사고 피해를 빼버려. 그러면 있잖아요. 아직 수학기 이전이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 우박 피해 입었다 해봐봐. 근데 이때 이 피해는 언제까지 가겠어요? 수학기 이후까지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들은 갔다가 다시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학기 이후 때 다시 또 우리가 수학기 중에, 수학기 이후가 아니라요. 수학기 중에 다시 또 뭘 순조사를 하냐면 다시 또 과실 손해조사를 또 하는 거야. 즉 얘는 일단 두 개를 합쳐서 일단은 피해가 100%겠잖아.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과실 손해조사 가보시면은 1 마이너스 수학기 이전 피해율이 또 빠져. 우리가 봐보시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100%인 거예요. 즉 수학기 이전에 만약 5박이라고 연상을 해봐. 연상이라. 이때 5박이 왔어요. 5박이 와가지고 달려있는 감귤한테 피해 줬어. 또 감귤을 떨어뜨렸어. 그때는 다 100%야. 다 떨어지는 다 못 먹으니까. 그래서 100% 낙과. 그다음 달려있는 중에서도 100% 피해 있는 애만 수학기 이전에는 피해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5박이 그때는 어때요? 한 80%, 50%짜리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다시 이제 수학기 중에 또 조사하는 거예요. 최초 수학기 시점 때. 그때 조사해가지고 나머지 이때 만약 수학기 이전에 30%였다. 그러면 이때는 몇 퍼센트 갖고 시작을 하냐면 70%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해를. 그 두 개를 합쳐서 100%가 오는 거예요. 피해를 산출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 봐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자 99페이지 가보면 먼저 보험금은 손해액, 즉 손해액 산출하는 거잖아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뺐잖아요. 그리고 손해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피해를 뺐습니다. 그리고 동상해 같은 경우에 봐보시면 역시 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 마이너스 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이때 있잖아요. 이때 피해율이 이때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감귤 보험 기간을 한번 봐보게요. 즉 2021년 자 4월 1일 날 우리가 보험 가입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11월 31일이고 다시 이제 연결되겠죠. 얘가 이제 2021년 12월 1일부터 얘가 2월 말까지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언제 7월 30일 날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어. 자, 수학기 이전에.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최초 수학기 시작될 때 해가지고 우리가 이때요 과실 손해 때 이 전세요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전 합쳤던 이 과실 손해 보장 이때 이 피해율 있잖아요. 이 피해율이 만약에 30% 있었다고 해봐봐. 조사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언제요? 이제 여기 동상해 때. 그럼 동상해 때 언제? 12월 1일이니까 자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다 해봐봐. 뭘로 인해서? 자, 폭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해봐봐요. 그러면 12월 30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계약자한테는 전체 100%에서 우리가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100%.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이내에서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어때요? 만약 이 12월 30일까지 해서 이 계약자한테 이 30% 해당되는 1,000만 원이 만약에 보험금이 300만 원이었다고 이 계약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됐다 해봐봐. 300만 원이.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얘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방식으로 가는 거야. 즉 300만 원을 빼고 700만 원 속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야. 700만 원 속에서. 그 700만 개월 동상에는요. 700만 원 속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즉 언제요? 12월 2일부터 이때는 수학 다 해버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여기도 어째 나머지. 자녀 수학량이잖아요. 얘도. 나머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주는 거야. 겨울 동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봐보시면 겨울 동상에 거기에서 손해액 산출이 보험 가입 금액 마이너스 가로치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과실 손해 보험 피해율. 저 보통 약관 피해율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피해율.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때 연계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월 30일까지. 그럼 여기가 이 기사고 피해율은 단순히 그러면 이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이 보통 약관 피해율 뿐만이 아니라 주계약이요. 자, 주계약 표현할게요. 주계약 피해율에다가 또 여기다 하나 더 더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동상이가 첫 스타트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또 동상이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1월 뭐 20일 날 동상의 피해가 또 발생가 또 태풍은 또 아니 폭설을 또 피해가 있겠죠. 그럼 이때 12월 30일 날 또 만약에 10%가 피해가 있었어. 그럼 1월 20일 날 또 사고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월 10일에요. 이거 있잖아요. 발생한 10% 여기에가 또 플러스가 돼. 동상의 기사고 피해율가 붙어지는 거야. 이게 뭐 기사고 피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기사고 피해율가 그냥 보통 약관 피해율이 아니야. 그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즉 우리 보통 약관의 과실손해 피해율에다가 여기 동상해가 이제 뭐 2차, 3차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동상해 사고 당시에 전차 동상해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봐보시면 거기가 그럼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유 피해율이라는 것은 결론 뭐예요? 보험금 뺀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보험금 1,000만 원에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 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 자체에서 결론은 뭐예요? 그게 잔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시작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이 말 자체는 뭐예요? 거기에 보험 가입금액 여기요 1이랑 100% 이렇게 돼.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어차피 이것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거시기에는 보험 가입금액에서 바로 이제 빼버렸잖아요. 거기서 즉 보험 가입금액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기사고 피해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과실손해 중에서 주계약에서 내가 30% 했다. 근데 이번에 동상해가 2차 사고야. 그럼 1차 때 만약에 5%가 있었어. 그럼 35%지. 이미 사고가 난 게. 그럼 결론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5% 빼면 즉 여기가 1,000만 원이었어. 그럼 나의 잔존 보험 가입금액 결론은 350만 원을 뺀 얼마가 남은 거예요? 650만 원. 즉 650만 원 가지고 계속 보험 가입금액을 줄여가는 방식이야. 동상에는. 즉 잔존 보험 가입금액으로 공식에 가는 방식이야. 이 공식 자체가. 여러분이 봐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거기에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이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약관의 과실손해 피해율에다가 동상의 전 피해율이야. 동상의 전 피해율. 그 다음에 이제 수학기 잔존비율 평가했잖아요. 여기. 우리 아까 무화과나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분자하고. 나머지. 당연히 사고 당시에 이미 여기는 수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상 안 해주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겠지. 당연히. 수학기 거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학기 지금 잔존비율. 우리 아까 다른 품목들은 뭐라고 나왔어요? 자녀 수확량 비율.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복분자나 무화과에서는 자녀 수확량 비율. 우리 감귤에서는 무슨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 나머지 수학하는 거에 대해 책임을 주겠지 당연히. 언제까지? 2월 말까지.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동상의 피해 입은 만큼만 주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무도고. 그 다음에 하단에 가보시면, 자, 우리 여기, 이제 나무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알고, 그 다음에 동상해. 자, 동상해는 우리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하고는 똑같죠. 우리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여기 있잖아. 수확량 감소. 우리 포도하고 복숭아에서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에다가 몇 퍼센트 줬어요? 10% 줬잖아요. 공식.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야.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에다가 10%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에서 누구예요? 복숭아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평수미평이었잖아요.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피해율은 그럼 또 누구냐? 이 피해율이 그러면 여러 가지 좀 피해율이 있잖아요. 즉 우리 보통약관에 과실손해보장 피해율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도요? 동상의 피해율도 있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피해율은 어떤 걸 갖다 쓰냐면 바로 여기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과실손해. 동상의 피해율을 갖다 쓰지 않아요. 응? 여기냐면 이렇게 둘이 세트니까 이렇게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둘이.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 있잖아요. 동상의 피해율까지 합산하지 않는다고. 여기 추가보장 이 피해율은 우리 보통 약관의 거. 주계약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주계약 거.
그래서 거기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해 산출이 잘 자세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각각 있잖아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이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에도요. 그러면 우리가 표본주도 있잖아요. 감귤은 표본주도 딱 2주밖에 선정 안 해. 우리가 과실손에 주서 갔을 때. 딱 2주에서 그것도 그 2주에서 감귤을 따버리면 엄청 많잖아. 감귤이. 그 2주를 다 따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감귤에서는 다 주가지가 있고 그 옆에 뻗은 애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아주지라고 그래. 아주지. 이 아주지 있잖아요. 이 아주지에서 딱 불과 하나에서 3개에서 즉 3개에서만 감귤 딱 수확해. 그런 거 갖고 손해액 산정해. 피해율 산정해. 다 안 따요. 감귤. 그래서 우리 집에 수확량 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사 수확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동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있잖아요. 오박 사고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조사해. 우리 저가전에서 유가 타박이 어떻게 해요? 가지 4가지에서 동서남북 4가지 조사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도 그래. 얘는 동상이 피다 보니까 사방간에서 피해를 입겠구나 해서 4가지, 동서남북 4가지 조사 방식이 그래. 그래서 이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이 과목에서 잘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비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경과 있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감귤 하면 NG 제주도만 가입할 것 같지만 전국 가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금액 2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 인수 제한 정리할게요. 제일 하단에 인수 제한에 있어서 금액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주요 품종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 품종을 경작하는 과수원이라고 했는데 자 작년에 업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요 품종이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감귤은 2가지 종류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사 먹는 거 걔를 갖다가 우리가 온주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주밀감. 그 다음 좀 가격이 비싼 애들 있잖아요. 레드양, 한라양, 천혜양, 황금양.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감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요 품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결론은 보험은 이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감류 중에서도 4가지밖에 증명돼 보험 가입 못해. 방금처럼 한라봉, 천혜양, 레드양, 황금양만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의 다른 것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이 망감류 있잖아요. 방금 천혜양, 황금양, 레드양, 그 다음에 뭐 한라봉 있잖아요. 이걸 망감류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어디서 재배를 해야 되냐면 시설 재배만 가능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시설 재배는 다 보험 가입 불가했잖아요. 자, 유일하게 시설 재배를 가입이 가능한 품종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감귤의 망감류야. 우리 노지서 재배하면 얘는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줘. 그래서 망감류. 자, 노지 망감류를 재배하는 과수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자, 한 과수원에 한라봉하고 일반 온주밀감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수령 봅니다. 자, 우리 4년짜리 이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4년. 그래서 자, 대감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즉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감귤은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4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망감류 있잖아요. 망감류를 갖다가 우리가 품종 갱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젖붙이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젖붙이기를 하는데 만약에 고접, 지금 높은 곳에 고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실율이 굉장히 더 빨라지겠잖아요. 우리가 젖붙이기 한 우리 나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래는 기본이 4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망감류 중에서 만약에 젖붙이기를 고접 처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령이 몇 년만 돼도 된다. 2년 이상만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102페이지에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수령이 4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4년 미만이면 안 되고요. 그러나 망감류 중에서 고접 처리했다. 얘는 2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2년 미만이면 안 된다. 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에서 방금 우리가 면적으로 정리하는 품목이 포도, 참다래, 유자, 무화과, 그 다음에 하나 나왔습니다. 감귤. 그래서 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거기 가보시면 자,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면적이더라. 이 가입 면적이라는 것은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가입 면적은 우리 집의 전체 면적이겠죠. 이 면적은. 그럼 뭐예요? 주수 한 수,
즉 가입 주수. 여기서 말하는 가입 면적이라는 것은 가입 주수에다가 한 주당 식재 면적, 채식 면적이었잖아요. 주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집의 전체 면적이라고. 방금 우리 했던 누구요? 방금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렇게 나왔었잖아. 아까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당 해서 나온 품목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여기서 말하는 품종 수령별 표준 수확량 얘는 갖다가 한 주당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얘는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겠잖아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하기 가입 면적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방금 누구처럼? 무화과처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지금 산출 방법 표준 수확량 것은 품수별 표준 수확량인 것은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면적이더라. 자,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일단 얘는 기존 방식입니다. 안 바뀌었다고 제가 말했어요. 옛날하고 똑같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일단 공식은 같습니다. 공식은 평년 수확량 산출. 우리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 수확량이 없다고.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뭘로? PA일로 우리가 우리 집의 조사 수확량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일단 평년 수확량 공식은 똑같아요.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 산출식은 같아. 근데 자, 각각의 A가 의미하는 거 봐봅니다. 오른쪽 103페이지. 자, A라는 것은 과거 평균 수확량의 평균값이다. 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C는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이다. O는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다. 즉, 보험 가입 횟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밑에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해라. 자, 다른 품목들은 다 바뀌었지만 이 품목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 밤, 호두, 감귤, 대추 그대로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개정 전입니다. 그리고 다만 평년 수확량은 보험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품목들도 다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130%로 바뀌었지만 기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애들은 그대로 150% 남아있더라. 자,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즉 뭘요? 자, 이 A값을 구할 때 공식에 있어서 A값을 구할 때 일단 사고가 없었어요. 얘는 똑같아. 사고가 없었을 경우는 뭘로?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몇 퍼센트 줘라? 120% 줘라. 근데 이제 사고가 없었을 때 공식이 봐보세요. 첫 번째. 즉 평년 수확량이 비교합니다. 누구하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사고가 지금 있었을 경우에 아까 없었을 때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에 120% 주고 지금 여기는 사고가 있었을 때 평년 수확량과 비교를 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란 말이에요. 피해율. 지금 우리 아까 방금 막 가실손해 보셔서 막 했잖아요. 그런 피해율들이 온단 말이야. 우리 아까 주계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시 동상에는 안 들어와. 주계약 그 피해율이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주계약 것이 들어와. 그럼 봐보시면 이 평년 수확량 우리에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야. 그런데 자 피해율이 만약에 30%였어. 아 그럼 우리 집에 수확량이 한 얼마 정도? 한 70% 정도는 우리 집에 수확량이 그대로 피해를 안 보고 우리 집에 수확량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방식이야 얘는. 그럼 결론은 봐요. 얘는 몇 프로예요? 즉 7,000kg을 갖다가 우리 집에 뭘로 봐버리는 거예요 개념을? 얘를 갖다가 우리 집에 조사 수확량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이라는 이 말을 다른 품목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조사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식만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L이지만 다른 품목처럼 모두 다 이걸 갖다가 조사 수확량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조사 수확량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왜? 감귤은 우리 집에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PL로 정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 집에 수확량으로 인정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가 밤 품목하고 그다음에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밤 품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평년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보다 크고
평년에 50%가 컸을 때는 뭘 써라? 조사 수확량 써라. 그리고 반대로요. 평년에 50%가 무엇보다도 조사 수확량보다도 커버린다. 이때는 뭘 써라? 평년에 50% 써라. 그리고 조사 수확량이 무엇보다 평년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우리는 뭘 써라? 평년 써라. 그 말이었잖아요. 즉 이 공식을 딱 그대로 다 쳐 넣으시면 된다고. 안 바뀐 품목이니까. 다만 이 조사 수확량 대신에 여기는 뭔다?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 개념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귤은 수확량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는 방금 다른 품목들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을 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밤, 대추, 호두, 감귤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렇게 계산한 값을 갖다가 중간값을 하고. 즉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셋 중에서 중간값을 하 이 말이에요. 얼른 계산을 빨리 해내는 방식은. 거기요.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2017년도 이후부터 가이카수에는 과거 수확량 산출 시 적용 시, 즉 2017년 이후부터 이 공식을 쓰라는 이 뜻인데, 자 이거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 감귤이 별도로 품목이 없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감귤 상품은 예전에는 저가전 종합이온 방식에 들어있었어. 그래가지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귤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온 시기가 2017년도야. 16년.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공식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과거 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을 줄 때 지금 제가 문제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감귤 나왔는데 조건을 어쩔 수 없이 과거 5년 거 자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저는 2016년을 줬어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감안하시고 이건 푸시라고. 당연히 조건은 우리가 이 교재에 의하면 2017년부터 이렇게 자료가 나와줘야 돼. 2016년은 그럼 미가입으로 뺀다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2017년은 그냥 2016년은 평년 수확량 아예 조건을 줘버리든가. 그죠? 이게 그냥 2017년부터 적용하니까. 근데 제가 이 조건을 그냥 무시하고 제가 지금 오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봐보세요. 문제를 지금 같이 풀어보게요.